지금 띄워진 그 화면은 옛날에 제가 그 양자역학 그 시작할 때 도입부로 해가지고 그 띄워진 자료인데 먼저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파울리 매트릭스로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자가 있잖아요. 음. 뭐 원자가 있는데 이거 잠깐. 원자 이게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원자인데 우리가 원자를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원자 핵이 있고 그다음에 이 전자가 이렇게 이제 돈다고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전자가 이렇게 그 돌지는 않고요. 그,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보면 어떤 입자가 있을 확률을 가지고 이제 그걸 표시를 한 거 그림이 이제 전자가 있을 확률을 표시한 그림이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가 원자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전자가 이렇게 분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이 가운데에 원자 핵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핵이 있고 그다음에 전자가 이렇게 확률적으로 어떤 분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전자를 이제 입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그 저번 달에 해서 제가 만든 모델은 이 전자가 확률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기장이 이렇게 랜덤하게 이렇게 분포하는 걸로 제가 설명을 그 저번 달에 했었습니다. 근데 뭐 전자가 입자에서 확률적으로 분포한다는 것도 어떤 설이고 그다음에 전기장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자 핵 주변으로 이렇게 분포한다는 것도 하나의 가설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전자가 이런 식으로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포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요게 이제 그 피궤도 피궤도일 때 전자의 아령 모양이잖아요. 전자의 어떤 분포는 확률 분포죠. 확률 분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령 모양으로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사전 지식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원자라는 게 전자라는 게 지금부터는 이제 그 어떤 그 입자 당구공 같은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떤 파동의 형태다고 이렇게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전자를 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어떤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지 입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가 이제 지난달에 제가 강의한 건데 제 가설은 이 빛이 뭉쳐져 가지고 된 게 입자고 전자도 하나 입자이기 때문에 어떤 빛의 어떤 뭉쳐짐이 된 게 바로 전자라고 이제 지난달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빛을 표시한 게 요 식이거든요. 요거 푸사의 이게 빛의 어떤 식이고 저는 이제 빛이라고 빛의 뭉쳐짐이 전자라고 했는데
딴 사람은 이제 물질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질파라는 것도 이제 어떤 그 설명하다 보니까 나온 개념이가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표시되는 형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일요일 날 박사님 강의할 때 그 오일러 공식 아시잖아요. 그거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전자나 빛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입자에서 따지는 어떤 에너지, 그다음에 운동량 이런 게 이제 어떤 파동 형태를 기술하려다 보니까 좀 개념이 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어떤 그 연산자라는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뭐 입자 고전 물리학에서 입자를 다룰 때는 운동량 P를 MV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입자의 세계, 이제 당구 같은 입자의 세계에서는 이게 맞는데, 이 원자 이하의 그 아주 작은 세계에 가면 전부 전자나 뭐 어떤 핵이나 모든 게 파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 운동량 P는 MV를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운동량은 어떻게 기술이 되냐면 다 이런 식으로 연산자라는 걸로 이렇게 기술이 되게 돼요. 연산자라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이 미분 형태가 되는 거죠. 미분 형태. 어떤 양을 미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거를 미분 걸면 파이를 걸면 어떤 그 파이에 대한 운동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량을 따질 때 양자역학으로 들어가면 다 연산자로 기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운동량도 그렇고 그다음에 에너지도 이렇게 연산자로 기술이 되는데 보시다시피 그 운동량은 공간의 함수예요. 공간 x. 그다음에 에너지는 시간의 어떤 미분의 형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나오는 거는 아까 그 푸사이 있죠, 푸사이. 푸사이를 아까 푸사이 요놈을 그 x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하는 거예요. 미분을 해가지고 미분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푸사이를 지워버리면 P만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 바로 이게 나옵니다. 이게.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 푸사이를 T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면 이게 되고 이게 다시 되는데 이게 이제 다시 푸사이가 되잖아요. 이게 푸사이고 이것도 이게 다시 푸사이가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푸사이를 떼버리고 E에 대해서 정리하면 바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자역학의 세계는 앞으로 운동량하고 에너지를 다 이런 연산자를 가지고 기술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파울리 매트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이제 파울리 매트릭스는 스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스핀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 스핀은 바로 뭐예요? 빙빙 돈다는 거잖아요. 빙빙 도는 거는 뭐냐? 그거는 바로 각 운동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운동량. 그래서 그각 운동량에 대한 그 전통적으로 이제 그각 운동량은 전통적으로 이제 그 입자의 당구 같은 입자의 세계에서는 고전역학에서는 L을 그 R 벡터 곱하기 P 벡터로 쓰고 여기서 P는 MV입니다. MV. 그래서 크기는 바로 RMV로 이렇게 기술이 돼요. 고전역학에서는.
근데 이제 양자역학에서는 이게 어떻게 기술이 되냐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산자로 기술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여기. 자, 이제 양자역학 미시 세계로 들어왔어요. 미시 세계에서는 그 가군 동량을 이런 가군 동량 정의는 이제 고전역학에서 가져온 건데 여기에 있는 P를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간의 함수, 공간의 어떤 미분 연산자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3차원의 그걸 표시하는 건데 1차원으로 표시하면 요게 델이라는 게 라운드 x분의 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바로 다 모든 운동량이 그 연산자로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 연산자로 표시가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는 x, y, z 직각좌표계에서 표시를 한 거고 연산자로 그다음에 요거는 구좌표계에서 연산자로 표시를 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기본 정의를 가지고 이제 그 L 자승을 구해보면은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L 자승도 연산자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L 플러스라는 게 있는데 L 플러스도 이런 식으로 정의되는 연산자가 됩니다. 여기서 그 LX도 연산자, LY도 연산자, LZ도 연산자예요. L 마이너스는 이런 식으로 연산자 형태로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L 플러스하고 L 마이너스가 왜 나오냐? 그거는 뭐냐면 이거 뭐야? 공유가는데. 그래서 그 L 플러스하고 L 마이너스 연산자가 왜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제 그거 그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풀이 과정은 제 이갑수 TV에 슈레딩거 이퀘이션 그 풀이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고 오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구면 조화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구면 조화 함수라는 거는 그 원자를 기술할 때 원자 핵에 반경 R 방향의 어떤 R 방향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이제 3차원이다 보니까 그 세타 방향하고 파이 방향의 어떤 또 그걸 해는데 그 세타하고 파이 방향에 대한 세례 증거 방정식의 해가 바로 구면 조화 함수고 구면 조화 함수를 표시할 때 그걸 바로 YLM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YLM을 표시하는데 아까 L 플러스 L 마이너스 연산자는 뭐냐면 그 쉐레더 번거 방정식을 풀면 그 해가 여러 가지가 나오게 돼요. 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보여드린 확률 분포 함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쉐레딩거 방정식을 풀었을 때 해가 나온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ILM이라고 이렇게 있죠. ILM. 이게 어떤 세타와 파이 방향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세타하고 파이 방향의 해가 바로 이러한 어떤 R형 모양이라든가 이런 구형 모양, 이런 다양한 모양의 어떤 모양을 결정지어요. 그 구면 조화 함수가. 그래서 아까 그 L 플러스하고 L 마이너스는 뭐냐면은 그 연산자는 뭐냐면은 이 YLM에다가 YLM에 L 플러스 연산자를 가면
바로 그 윗단계에 그 해가 바로 얻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어느 에너지 상태 이 상태에서 L 플러스를 걸면 바로 이러한 형태 R형 모양의 어떤 해가 바로 구해집니다. 그래서 그 해가 바로 구워지기 쉽기 때문에 L 플러스하고 L 마이너스 연산자를 쓰게 돼요. 근데 이 R형방에서 다시 구 모양으로 갈 때는 L 마이너스 연산자를 쓰게 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시 바로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L 플러스 연산자하고 L 마이너스 연산자가 이렇게 유용하게 쓰기 때문에 에, 그 특별하게 아까 연산자에서 L 플러스하고 L 마이너스 연산자를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사진을 보는데 여기에 보면 수소 원자에 대해서 이제 쉐르딩거 법칙을 풀면 이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떤 쉐르딩거 방정식을 풀면은 그 푸사이가 있는데 푸사이의 어떤 주양자수 n 그다음에 부양자수 l 그다음에 자기양자수 m 이렇게 돼서 그 NLM에 따라 가지고 그 아까 구면 조화 함수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L 플러스를 걸면은 바로 연산자를 걸면 바로 여기가 튀어나오는 거죠. L 플러스를 걸면 얘가 또 위로 가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L 마이너스를 걸면은 얘가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어떤 그 간단하게 그 기본적인 원자의 어떤 형태 모양을 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파울리 매트릭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울리 매트릭스는 어, 요거는 파울리 매트릭스를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아까 그 기본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 아까 그 가운동량, 그 미시세계 양자역학에서의 가운동량은 그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그 요거는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돼서 이게 벡터 외적이잖아요. 외적에 대한 정의를 해가지고 이게 나온 거예요. 요게. 그다음에 아까 있듯이 PZ, PY, PX는 다 어떤 X 방향의 운동량, Y 방향 운동량, Z 방향 운동량인데 다 여기 보시면은 PZ는 이러한 연산자에 대응되고 PY는 이런 연산자에 대응돼요. 그다음에 어떤 PX는 이런 연산자에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어보면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가운동량에 대한 걸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보면 바로 그 답이 그다음에 이제 그 요걸 이제 LX 연산자와 LY 연산자 LX, LY 연산자는 뭐냐? 바로 이 가운동량의 그 연산자인데 바로 요게죠. X 성분의 요게 바로 LX가 되고 이거죠, 이거. 그다음에 LY의 연산자는 요놈. 그다음에 LZ의 연산자는 요놈이죠. 그래서 그 연산자의 어떤 그 커뮤테이터의 정의는 바로 요게 됩니다. 이거. 그래서 그 LX, LY의 커뮤테이터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계산을 해보면 그 바로 그 IH 바 LZ가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지금 뭐 시간이 그 모자라 가지고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이거는 자료를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뭐 쉽게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게 왜 재료가 되냐면 여기서 여기서 이게 왜 재료가 되냐면은 보세요. Y를 갖다가 X로 이렇게 미분하는 거잖아요. 요거. 이게 Y하고 X는 아무 어떤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요게 이제 어떤 Y가 상수가 되는 겁니다. 상수를 갖다가 X로 미분하니까 제로가 돼가지고 전체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바로 IH 바 LZ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게 구해지게 됩니다. 커뮤테이터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그 파울리 매트리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파울리 매트리스가 나온 그 배경에는 바로 그 스핀의 어떤 발견에서 비롯됐어요. 그래서 스핀의 발견은 바로 지만 이펙트라는 거를 통해서 그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D 2P가 있는데 그 3D 에너지 상태가 E3, 그다음에 2P가 E2죠. 그래서 3D하고 2P는 뭐냐면 아까 그 이게 모양을 아시는 게 중요한데 어, 그 모양을 아시는 게 중요한데 그 요 화면요. 요 화면. 여기서 아까 그 주양대수 부양대수가 있었잖아요. 2P 아까 3D 나왔었잖아요. 주양자수 2, 그다음에 부양자수 P, 그다음에 주양자수 3, 부양자수 D.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P하고 3D한 어떤 아까 그 실제 확률 전자의 확률 분포 모양은 그 여기서 이제 2에만 2P가 바로 이 R형 모양이 됩니다. R형. 음. 2P가. 그 다음에 3D는 이 R형 모양이 아니고 좀 더 복잡해요.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여기 나온지 모르겠는데 3로 가면은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하죠. 여기 이런 형태가 돼요.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게 요 에너지가 아까 보신 그림에서 E3가 되고 요 R형 형태가 E2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원자에서의 그 모양은 원자가 전자가 어떻게 있는 거를 모양 실제적으로 그 모양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다시 지만 이펙트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거 빨리빨리 해야 돼. 그래서 이 3D에서 3D가 2P가 이렇게 되고 에너지 상태는 E3, E2라는 걸 아시고 그러면 3가 이제 L 값이 L 셈이면 그 M의 자기 양자수는 이런 식으로 5개가 됩니다. 5개. 그다음에 요건 다 아실 거예요. 이게 그 부양자수가 2면 L이 2면 요 자기 양자수는 3개가 된다는 거. 요건 다 이제 아실 거예요.
요게 왜 이런 게 나오냐면, 그 아까 그 원자에다가 그 그게 에너지가 이제 이런 식이죠. 자기장을 안 걸 때, 안 걸었을 때 인위적으로 그 전자를 E2에서 E3로 흥분시킨 다음에 놔두면은 그 HF0라는 그 뭐야 HF0라는 빛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빛을 원자를 갖다가 전자에 흥분시켜가지고 E3로 가서 E2로 흥분시켜 놓으면 자동적으로 E2로 내려가면서 빛을 내놓는데 그 빛이 바로 그 HF0라는 요 빛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그 스펙트럼으로 찍어보면 바로 이 F0라는 그 딱 하나가 보이게 돼요. 근데 이제 보면 자기장을 걸었을 때 원자에다 자기장을 걸고 그다음에 전자를 흥분시켜 가지고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자기 양자수에 따라 가지고 그 떨어지는 양상이 이렇게 다양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다양하게. 이러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놈, 이러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놈, 이러면서 떨어지는 놈에서 나온 게 바로 그 빛이 바로 요 F0에서 살짝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스펙트럼상에서. 그다음에 이제 요놈 떨어진 거는 그대로 그 자기장이 안 걸었을 때 그 F0가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놈은 또그 F0가 좀 위로 이런 놈에서는 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만이가 실험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양자수라는 거를 만든 거예요. 그 슈레딩거 방정식이 있기 전에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보니까 거기에서 다 그 이러한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은 다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가 슈레딩거가 방정식을 만들기 전에 지만이가 벌써 이런 걸 다 이제 그 발견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슈레딩거가 나오면서 풀미니까 이게 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슈레딩거 방정식이 굉장히 대단한 방정식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간이 이렇게 주간이. 이 상태에서 그 자기장을 아주 정말 세게 걸면 요 F0가 다시 약간 이게 스플릿이 돼버려요. 이게 스펙트럼이. 그래서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스핀 양자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짜게졌을 때 요 위에 윗놈을 그 스핀 양자수 2분의 1이라고 두고 그 밑에 놈을 스핀 양자수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두고 요런 상태를 갖다가 표시를 하기를 이렇게 표시돼요. 이렇게 2분의 1에 이거는 업스핀이라고 생각해서 2분의 1에 플라이고 요거는 밑에 가 있는 놈은 어, MS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서 다운스핀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시간이 모자라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업스핀을 행렬로 표시하면 바로 요게 요렇게 대응이 돼요. 이렇게 행렬로 표시하면. 그 다음에 다운스핀은 바로 요렇게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렇게 그 스핀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했고 이제 요거를 갖다 이제 그 아까 그 가군동량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스핀에 대한 어떤 개념은 뭐냐면 아까 그 원자 그 확률 분포에서 그, 그 스핀이라는 게 그 아까 그 확률 분포에서 거기에 말고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장 그 입자에 대한 근원적인 어떤 게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스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자기장을 걸었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스핀 양자수도. 그래서 그 자기장을 걸었을 때 나온다는 건 뭐냐면은 어떤 그 회전. 이게 보시면은 다 그 자기 양자수라는 게 다 회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회전. 이게 다 회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아까 그 구면 조화 함수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경 방향이 아닌 회전 방향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또 스핀도 마찬가지로 또 강한 자기장을 걸었을 때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스핀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스핀하고. 그래서 그 입자의 근원적인 거죠. 그러니까 전자도 하나 입자니까 어떤 스핀이 있을 거라고. 그다음에 맞아 쿼크도 마찬가지죠. 쿼크도 어떤 근원적인 어떤 입자이기 때문에 스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핀이라는 거는 전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입자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페르미온은 일단 반정수배가 되고 보통 이제 2분의 1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보조는 1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페르미온의 어떤 그 입자는 어떤 반정수 전자가 페르미온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2분의 1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진다. 근데 이거는 어떤 그 회전에서 나오는 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제타 방향에. 그래서 이제 그 파울리 매트릭스를 이제 구할 때 똑같이 이제 그 아까 가군 동량 있죠? 그걸 그대로 써먹는 겁니다. 아까 가군 동량을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구해놨는데 요 자세한 거는 이제 제가 자료 공부하면 다 읽어보면은 뭐 수학 더하기 빼기 이런 거니까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자세히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커뮤테이터가 이런 식이 가운 동량에 대해서 나온 거죠. 이건 스핀이 아니고 가운 동량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스핀은 언제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스핀은 이제 아까 LX, LY라고 썼는데 특별하게 스핀이라는 걸 규정짓기 위해서 여기는 XX라는 걸로 이렇게 다 치환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L에 해당되는 게 S라고 다시 표기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스핀도 어떤 회전에 대해서 알세타 방향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까 가공 동량에서 구한 것들이 다 쓰이게 돼요. 또 동일하게. 그래서 요거 아까 가공 동량에서 구한 요게 이제 그대로 스핀에서도 이게 쓰게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아까 L 자승 연산자 그다음에 L 자승 연산자 그다음에 LZ 연산자 이것도 다 그 가운동량에서 나온 다 어떤 구하는 공식이거든요. 다 스핀에서도 동일하게 쓰이게 돼요. 보시면은 S 자승의 연산자를 요 Y 구면 조함수 있잖아요. 요게 이제 어떤 상태 함수고요. 상태 함수. R세타 방향의 어떤 세련과 방정식의 해인데 그것도 어떤 상태 함수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아까 스핀도 표기를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이렇게. 이게 또 IRM이나 S 이렇게 표시한 거나 상태 함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상태 함수라는 게 이거예요. 아까 SM이라고 표시했는데 아까 그 지만 이펙트 설명할 때 이런 전자의 어떤 스펙트럼의 상태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요 밑에 있는 놈은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기할 때, 할 때는 요거를 SM 해서 이렇게 꺽쇠로 이렇게 SM 특별하게 스핀이니까 S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태를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밑에 강운동량에서 구한 요런 게 그대로 스핀 연산자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다 쓰이게 돼요. 그 다음에 LZ도 이런 식으로 그대로 쓰이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이제 구하는 식 요거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제 그 이갑수 TV의 쉐르든거 방정식 이퀘이션 풀이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시면 되고, 여기서 그대로 해서 이것도 그대로 공식 그대로 써먹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SZ도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쓰게 됩니다. 동일하게 쓰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L 플러스하고 L 마이너스 연산자, 어떤 에너지 스테이트를 한 단계 위로 가고 밑으로 가게 하는, 위로 가는 게 L 플러스 연산자고, 하나는 낮게 가는 스테이트로 가는 연산자가 L 마이너스 연산자인데, 그것도 이제 스핀에서도 그대로 그 형태를 그대로 쓰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S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자를 했을 때, 아까 L 플러스 연산자는 한 단계 위로 가고 이렇게 하고, 왜냐면 스테이트가 많잖아요. 이게 위로 가고, 그다음에 L 마이너스는 아래로 가고 이렇게. 이게 표시하면 L 플러스는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있을 때, L 플러스로 연산자를 쓰면은 스테이트가 하나 뚝뚝 또 위로 가고, L 마이너스 연산자를 쓰면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스핀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자는, 스핀이라는 건 스테이트가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위에가 뭐 2분의 1에 그냥 말로 할게요. 위에가 업스핀하고 밑에가 다운스핀이라고 그러면 스테이트가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로 가고 밑으로 가고 이런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또 수학자들이 이렇게 구해놓은 공식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 L 플러스하고 L 마이너스 연산자의 어떤 역할이, 그 공식이 약간 달라졌어요. 여기. 그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파울리 매트릭스를 이제 구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럼 S 자승에 대한 연산자 아까 있었죠. 그 연산자라는 거는 그런 어떤 행렬의 형태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행렬의 형태. 이게 박사님 이번 그 147원 강의에서 그 미분의 어떤 형태가 그 행렬로 표시되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연산자도 어떤 미분의 형태의 연산자인데, 그것도 이런 식으로 행렬의 형태로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S 자승을 이런 2 곱하기 2 행렬로 이렇게 표시를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S 자승에 대다가 X 플러스 뭐예요? 업스핀에 대한 거죠. 업스핀에 대해 걸면 바로 이런 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S 자승에 X 마이너스 연산자를 걸면 값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X 플러스하고 X 마이너스는 뭐냐면 아까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는데, 보세요. 스펙트럼상의 위로 간 놈을 이렇게 상태로 표시하고, 그 행렬로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 행렬을 갖다가 X 플러스로 이렇게 표시했고요. 그다음에 다운스핀의 어떤 스테이트로 할때 행렬을 표시할 때는 X 마이너스를 표시해서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 상태를 이렇게 표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x 플러스하고 x 마이너스 스테이트. 그래서 요 스테이트에다가 그 x 자승 연산자를 걸면 이런 식으로 아까 공식, 이 공식에 의해 가지고 요 공식에 의해 가지고 그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 공식에 대한 거는 아까 이 공식은 그 여기서 뭐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 양자역학 책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써서 요게 스테이트잖아요. 요 스테이트인데 그 업스핀에 대한 스테이트에다가 이렇게 걸어주면 이 공식에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걸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S 자승을 그 이런 식으로 정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 그대로 넣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S 자승에다가 요 S 자승에 요 행렬 넣고 X 플러스에 요 행렬 넣고 그다음에 값이 요건데 X 플러스가 이거니까 여기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이제부터 이제 행렬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행렬의 형태로 되는 X 자승의 연산자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이 공식에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거를 이제 풀면은 C 요놈 곱하기 요놈이잖아요. 그러면은 C가 나오죠. C1하고 D0이 0이 되니까. 그 다음에 요놈하고 요놈하면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놈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게 C는 요게 되고 2는 0이 되고. 그래서 요 공식은 이제 그 밑에 있는 놈에다 한 거죠. 아까 그 위에. 요걸 다시 요거를 다시 행렬로 표시를 하면 바로 요게 되고 여기에서 D는 0이 되고 F는 요게 되고요. 이걸 이제 그 자료를 하듯이 보시면 이제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S 자승의 어떤 연산자의 행렬 형태를 우리가 구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SG 연산자도 이렇게 표시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걸 이렇게 정을 하고 여기다 대입을 하면 A는 요값, 여기 A, B는 G는 요값, B는 요값, G는 요값이 돼서 최종적으로 SZ에 대한 행렬로 표시된 연산자는 바로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연산자에 그 똑같이 동일한 식으로 이렇게 구해보면 X 플러스 연산자도 행렬 형태로 구해보면 바로 요게 되고 X 마이너스 연산자에 갖다가 행렬 형태로 구하면 바로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구하고 싶은 거는 X예요. 왜냐하면 스핀에 대한 그 스핀이 어떤 방향이잖아요. 방향인데 요게 이제 직각좌표의 그 형태로 이제 표시할 수 있는데 X 방향의 연산자 이게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다음에 XY 방향의 연산자 J 그다음에 직각좌표에서 그다음에 플러스 XZ 방향의 K 연산자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X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요건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정어된 데에서 X를 이제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도와주면은 요건 사라지고, 이제 도하면 2분의 1에서 이런 더하기가 되는 거니까요. 아까 그 식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X에 대한 그 그 수식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XY 연산자도 그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래서 구하기 위해서 아까 X 플러스하고 X 마이너스 연산자의 행렬 형태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대입을 해서 구하면 X에 대한 그 연산자의 행렬 형태는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XY에 대한 연산자의 행렬 형태는 바로 이게 됩니다. 그래서 XY의 연산자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로 요게 되고요. 요게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구했어요. X 방향의 스핀, Y 방향의 스핀, Z 방향의 스핀 행렬 형태의 그걸 다 구했는데, 그걸 써보면 바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되고, 여기서 요 놈을 우리가 시그마 X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요 놈을 시그마 Y,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시그마 Z라고 표시를 하면 바로 그 스핀에 대한 벡터는 바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요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Z로 우리가 파울리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스핀에 대한 어떤 입자면 모두 스핀을 가지는데, 특히 페르미온에 대한 어떤 스핀 갖다가 그걸 구한 게 바로 거기서 나온 게 바로 파울리 매트릭스가 여기서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울리 매트릭스는 입자 물리학에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보는 감마 매트릭스, 그다음에 뭐죠, 겔만 매트릭스에도 다 이런 파울리 매트릭스가 요소에 다 이렇게 심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울리 매트릭스가 바로 입자 물리학을 스타트하는 어떤 중요한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다 파울리 매트릭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유 중지하겠습니다.